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지난 시간에는 주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래서 결과부도 좀 지르고 들어갈 건데, 우리 원소가 집합에 속하면은 이렇게 쓰고, 속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호는 어디에서 온 거였냐면은 교양이죠? 엘리멘트. 원소가 이제 엘리멘트잖아? 여기에서 가장 앞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온 거지. 집합도 마찬가지거든? 어느 하나 집합이 나머지 하나의 집합에 포함되면은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고요. 집합이 나머지 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원소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 집합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얘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알파벳 C랑 비슷하잖아. 우리 포함한다를 영어로 contain이라고 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거 기본이잖아, 이 정도는. 에이 설마, 그지? 컨테인에서 가장 앞 글자를 따가지고 집합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부분 집합, 두 번째는 서로 같은 집합.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세 번째는 진 부분 집합. 그냥 부분 집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번째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얘기할 거고,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부분 집합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부분 집합 말고 집합이야. 집합 먹고 싶다, 그죠? 일단 농담이었는데 너무 갑분싸였지? 아, 미안하다. 자,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우리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A가 B 속으로 쏙 포함된 거니까 A가 이렇게 있으면은 B가 A를 품고 있는 그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니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잘 봐라. 만약에 집합 A가 1, 2를 원소로 갖고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있으니 A는 B에 포함되어 있죠. 아니면 이 느낌도 괜찮아. 집합 B의 원소들로 집합 A를 구성할 수 있지. 어쨌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집합 P가 있어. 1, 2야. 그 다음에 집합 Q가 있어. 1, 3, 4야. 자, 이때에는 집합 P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Q에 속하고 있니? No. 우리 E는 속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기호로 쓸 때에는 이렇게 쓴다. P는 Q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지? 자, 그리고 굳이 그림을 그리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은 아닌데 겹치는 게 조금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자, 어쨌든 기본적인 정의는 봤으니까 우리 정의를 바탕으로 성질도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을 뭐라고 하죠? 그치.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분 집합이 돼요? 이상하지? 이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따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미안해.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든 모든 거에 속한다. 좀 그런 느낌이죠. 자, 식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공집합은 이무의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다.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증명할 수 있어. 간단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에?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들어봐, 일단.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식으로 쓰면은 어떤 집합 A는 어떤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무슨 말장난이야,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집합 A가 1, 2를 원소로 갖고 있고, 또 집합 A가 1, 2를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고 있으니 A는 A의 부분 집합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 그지?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알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 우리 살면서 3단 논법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A가 B고 B가 C면 A는 C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 한번 적어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가 C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 B가 A를 포함하는데 그 B를 C가 포함해. 그럼 C는요, A를 포함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A가 이렇게 있으면은 B가 A를 포함해? 근데 그 B를 C가 포함하고 있어. 따라서 C는요, A 역시 포함하고 있죠. A는 C의 부분집합. 괜찮아?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우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예시 하나만 들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어렵지 않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원소가 A랑 B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있겠지.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A와 B를 가지고 집합을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뭐도 될까요? 이것도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B의 부분집합을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아래에 적은 것들은 A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잘 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세 개처럼 진짜로 쏙 들어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특수하게도 자, 원래 집합과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다, 같은 케이스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림을 그렸을 때 B 안에 A가 쏙 들어간 그림이 그려지겠지만은 혹은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 A와 B가 같은 케이스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거든?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여기에 뭐랑 유사하냐면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굉장히 유사해. 왜냐하면 작거나 같다라는 게 작다 또는 뭐야? 같다잖아. 그러니까 A가 B에 쏙 들어가는 게 작다의 느낌이고 A, B가 같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느낌이죠.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 특수한 케이스까지 확인을 해봤고 바로 내용을 연결지어서 특수한 케이스 A와 B가 같은 거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은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 자,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제목 잡아 볼게요. 일단 이거는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기본적으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은 두 집합의 구성 요소가 똑같으면 돼. 구성 요소라는 건 원소죠. 구성 요소가 같으면 된다. 그지?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봐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리고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부등식을 썼을 때 이런 느낌이야.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A가 B보단 작거나 같아? 네, B가 A의 부분 집합이잖아. B는 A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B는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B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A가 B의 부분이고 B가 A의 부분이면 A랑 B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고 이게 정확한 정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그냥 구성 요소가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X인데
x는 4 미만의 자연수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래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쓰면은 1, 2, 3이고 A와 B의 구성요소가 같으니까 A랑 B는 어떤 집합이야? 그치? 그냥 같은 집합인데 정의를 굳이 쓰자면은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요. 마찬가지로 B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니까 B는 A의 부분 집합이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이잖아. 당연히 둘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두 개의 집합 A, B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치면은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내용 없지? 자, 그럼 여기도 주의사항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나한테 n의 a랑 n b가 같대.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그러면은 a랑 b랑 같은 집합이니? 그지? 같은 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가 2, 3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지만 a, b는 같지 않잖아.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이거 많이 실수하거든.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na는 nb보다 작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a가 b에 쏙 들어가지만 매우 특수하게 a, b가 어떨 수 있어? 같을 수가 있어. a, b가 같으면 당연히 원소의 개수도 같을 거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 등호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도 봤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 어떤 느낌인지도 봤으니까 내용을 바로 연결 지어서 세 번째,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것도 이제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돼 A랑 B가 같지 않으면 우리는 A가 집합 B의 진짜 부분 집합이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고 우리는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알겠니? 일단 말만 해가지고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렵지 않아? 나한테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일단 공집합이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이렇게 있겠다. 3이 어디 있어 이 멍청아. 나한테 한 소리야 방금. 1, 2가 이렇게 있겠지. 나도 모르게 1, 2, 3으로 가버렸네요. 멀뚱멀뚱. 자, 어쨌든 이렇게 4개 있고요. 이 4개가 모두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거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제외한 나머지 전체라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우리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는 거 맞지? 일반적인 상태로는 B 안에 A가 쏙 들어간 거, 매우 특수하게 A랑 B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건 같은 거를 제외하고 쏙 들어가 있는 이 상태만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 마지막 세 번째로 진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웠으니 마지막 네 번째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고 문제 풀어볼 건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개념도 중요하고요. 적어보자.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선생님,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만약 나한테 집합 A가 있고 원소가 1, 2, 3이야. 이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 볼게. 일단 원소가 빵 개인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은 1, 2, 3을 가지고 한 개로 구성하는 거잖아. 그러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겠죠. 괜찮고, 그 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 만들자. 그럼 1, 2, 3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하면 되니까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1 이렇게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원소가 세 개인 부분 집합은 전체를 다 선택해서 1, 2, 3이 되겠죠. 자, 카운팅 해보니까 부분 집합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이렇게 될 거고. 야, 물어볼까? 얘들아,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그죠? 전체 8개에서 자기 자신 1개 제외할 거니까 8 빼기 1 몇 개? 7개. 이렇게 될 거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대신에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수용도라는 거는 우리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치는 거를 얘기하죠. 이런 거야. 나한테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좀 가까이 적을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원소 1, 2, 3을 적당히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거나 해가지고 우리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들 부분집합에는 원소 1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포함되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포함되지 않는 거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1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지? 만약에 그 상태에서 1이 포함됐어. 그 상태에서 2 역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딸려있는 3의 가지수가 각자 두 가지가 되겠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내가 거의 너네 혹시 2배속 하는 친구들, 나 지금 느리게 말하고 있는데 너네 2배속 애들 지금 랩하는 것처럼 들릴 거다. 나도 빠르게 말할 수 있다. 나 2배속으로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는데? 너희들 천천히 이해하라고 그런 거잖아, 지금. 미안해, 갑자기 급발진했다. 2배속 하지 말고 최대가 1.5배속이, 알겠죠? 착하게 얘기할게. 미안해. 어쨌든 첫 번째 x일 때 두 번째도 5x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5x 가능하고 5x 가능하죠. 순간 급발진했네. 미안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5, 5, 5죠. 그러면은 원소가 1, 2, 3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고 5, 5x면은 1, 2죠. 아니면은 다 적긴 좀 그러니까 뭐 x, 5, 5는 1은 포함되지 않고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되니까 2, 3. 만약에 x, x, x면 1도, 2도, 3도 전부 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어쨌든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첫 번째랑 결론은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를 치는 걸 수용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맨 처음에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가지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거기에 딸려있는 2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또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거기에 딸려 있어가지고 또 3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몇 가지야? 두 가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2의 3제곱 해가지고 몇 개? 8개에서 구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만약에 나한테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요거의 원소가 A1, A2, A3 쭉 가가지고 AN까지 있어. A1부터 AN까지 있는 걸로 보아서 원소가 N개겠지. 이때 여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A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몇 가지? 두 가지. 거기에 딸려가지고 A2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거기에 딸려가지고 A3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쭉 가서 딸려 있어가지고 AN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전체를 다 곱했을 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의 n제곱까지가 나오고 요거 자체가 이제 부분집합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는 거죠. 적어보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니? 2의 n제곱개가 될 거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잖아. 수영도를 그려놓고 이해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진 부분집합 있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가 2의 n제곱개가 있는데 자기 자신 몇 개? 한 개 빼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되겠지. 암기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응용된 상태까지 보고 나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 잘 봐. 이제 어떤 상태가 나올 수 있냐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고 너네 뭐 개념 원리를 보든 마플 교과서를 보든 바이블을 보든 교과서를 보면은 요거를 굉장히 공식화 시켜가지고 많이 적어놨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읽어보되 그냥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나한테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A 진부한데? P라고 하자. 자, 원소를 1, 2, 3, 4, 5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다음에 5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 빵개일 때, 한개일 때 등등 해서 케이스 분류할 수 있으나 오래 걸릴 거니까 수용도의 개념을 이용하자. 우리 1을 봤을 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2를 봤을 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3을 봤을 때도 두 가지. 4를 볼 때도 두 가지. 5를 볼 때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따라서 2의 5제곱 해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32개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2번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32개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뺄 거니까 몇 개예요? 31개 되는 거 맞죠?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조금 별표인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봐. 3번은 원소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무슨 말이냐면 나 부분집합 적당히 잘 구성할 건데 거기에서 원소 1, 2는 반드시 포함시키세요죠. 그럼 잘 봐. 1, 2, 3, 4, 5야. 원래는 원소 1은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의 경우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포함될 거라서 포함되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2도 마찬가지지.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3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몇이에요? 8가지. 8개가 되겠죠. 이거를 친구들이 암기하더라고. 2의 5에서 1, 2 포함하니까 빼기 2제곱. 2의 3제곱이니까 8개.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서 들어가자. 알겠죠? 자, 4번도 보자. 원소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1, 2, 3, 4, 5를 가지고 부분집합 구성할 건데 이때 원소 3은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야. 1, 2, 3, 4, 5가 있는데 1에서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2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3은요, 무조건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발음이 또 꼬였어. 자, 렛츠고 시작.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한 가지. 이렇게. 4는 포함되거나 아니거나 두 가지. 5도 포함되거나 아니거나 두 가지. 따라서 2의 4제곱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원소 1, 2는 포함하고 원소 3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1, 2, 3, 4, 5가 있을 때 1, 2는 포함, 3은 미포함. 4, 5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제곱 처리해서 몇 개예요? 부분집합은 4개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긴 개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내용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문제 풀고 마무리하자. 일단 첫 번째로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림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질 거지만, 동그라미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그려질 거지만 매우 특수하게 A랑 B가 어떨 수도 있다. 그렇죠. 같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3단 논법,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같은 집합. 직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 집합들의 구성 요소가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 돼. 정확한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A랑 B랑 서로 같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난 약간 부등식의 관점으로 생각도 해봤죠. 그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 두 가지. 요거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조심하고 문제 풀면서 종종 등장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진 부분 집합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같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다. 만약에 A가 1, 2야. 요거의 부분 집합은 4개다. 부분 집합이지만 그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되겠죠. 그림을 볼 때에는 A랑 B가 같은 상태는 제외하고 A가 B한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가다라고 볼 수 있죠.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일일이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항상 전체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뺀 거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도를 이용하는 건데 1, 2, 3에 대해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거기에 딸려있는 게 두 가지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거기에 딸려있는 게 두 가지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도 2 곱하기 5 곱하기 2 등의 2의 거듭제곱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깔끔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을 풀면서, 유형은 아니죠. 한 문제 안에서 5개 정도를 풀면서 느낌 잡아뒀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5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자.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자, 문제를 보니까 집합 A가 있고 공집합 1과 2 그리고 집합 1, 2를요 원소로 갖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원소로 인정하자. 요것도 원소고요. 당연히 요것도 원소예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에는 요 기호인지 적어보자. 요 기호인지 아니면 요 기호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 요 기호면은 왼쪽에는 원소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요 기호면은 왼쪽에는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돼. 그죠? 이거를 캐치하고 들어가는 거야. 1번. 자, 공집합은 집합 A의 원소 기호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를 원소로 인정할 수 있니? 인정할 수 있지. 안에 있잖아. 따라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집합, 공집합이, 말이 좀 어렵다. 뭐, 집합 백선생도 아니고, 집합,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기호가 요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그 말은 즉슨 왼쪽에 있는 거를 A의 부분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부분 집합이라는 건 원소들로 구성할 수 있니? 그럼 A의 원소에 공집합이 있고 이걸로 구성한 집합이니까 2번도 맞지. 그지? 3번. 집합 1은 A의 원소이니? 자, 이거 원소 기호죠. 따라서 왼쪽을 원소로 인정할 수 있니? 집합 A 안쪽에 요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쭉 보자. 4번. 집합의 1, 2는 A의 원소냐? 자, 무슨 기호예요? 원소 기호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덩어리를 원소로 인정할 수 있니? 그 말은 즉슨 집합 A 안쪽에 저만큼의 덩어리가 있니? 있네.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로 인정할 수 있네.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집합기호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거를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정확히는 A의 부분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따라서 A의 원소들로 구성할 수 있니? 있지. 1, 2가 있으니까 이거를 집합으로 묶어서 부분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죠. 어쨌든 5번도 맞고 정답은 3번이야. 이런 문제는 처음 볼 때 굉장히 헷갈려.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첫 번째, 집합 안에 집합은 집합 안에 어떤 형태가 나오든 뭐로 인정하자? 원소로 인정하자. 두 번째는 요 기호인지 요 기호인지 확인한다. 요 기호면 왼쪽을 원소로 인정할 수 있니? 요 기호면은 왼쪽을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엄밀히 말하면 부분 집합으로 인정할 수 있니? 요거를 체크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하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 집합 B가 이렇게 생겼어. 이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었어. 그러면 정의를 생각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단 말이지.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A의 원소 중에 1이 있으니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가 1일 수도 있고 혹은 A 더하기 1이 1일 수가 있는데 요거 왼쪽에 있는 거 풀어버리면 A제곱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근데 문제에서는 실수 A라 그랬는데 I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라서 탈락.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맞을 거고 A 더하기 1은 1이니까 A는 뭐예요? 0 되겠죠. 다시 한번 정의 확인하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돼. 따라서 B에도 원소 1을 가져야 돼. 얘가 1이거나 혹은 얘가 1이어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3번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하자. 두 개의 집합 A, B가 있고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직관적으로 확인했을 때 A, B의 구성 요소, 구성 원소가 전부 다 같아야겠죠. 그럼 A에는 원소 마이너스 2가 있으니 오른쪽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리고 동시에 B에는 원소 3이 있으니 왼쪽에서 A제곱 더하기 2A는 3이 돼야 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풀자. A제곱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2는 0이고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는 1 또는 2. 오른쪽에 있는 거 풀자.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고 1, 3의 풀 마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3. 둘을 동시에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뭐예요? 1 되겠죠.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좋아, 같이 하자. 집합 A가 3, 4, 5, 6, 7을 원소로 갖는데 이때 부분 집합을 구할 건데요.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6은 원소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걔를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그럼 봐봐. 우리 원소의 개수, 빵개 1개, 2개 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이 관점으로 가자고. 그러면 3과 6은 반드시 포함되면 안 돼. 5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4랑 7은요 포함되거나 않거나 7도 포함되거나 되지 않거나 따라서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제곱 몇 가지예요? 4개가 되겠죠. 4가지, 4개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중요한 관점이 있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들아, 앞으로 많이 나오는 관점인데 우리 적어두란 말이 있죠. 그럼 항상 전체를 구하세요. 전체를 구하고 거기에서 그 반대를 빼주는 관점으로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집합 A가 3, 4, 5, 6, 7을 원소로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홀수는 3, 5, 7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은 3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따질 게 너무 많고 복잡해. 이럴 바에는 그냥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적어볼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그냥 홀수를 한 개도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빼면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홀수는 가지는 게 되겠죠.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홀수를 한 개도 갖지 않은 거니까 3도 탈락, 5도 탈락, 7도 탈락 4랑 6으로만 가지고 부분집합 구성하면 되니까 2의 제곱이죠. 전체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가지겠지. 따라서 32-4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4개의 부분집합을 가지는 게 되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전체에서 그 반대를 빼는 발상을 하자. 굉장히 중요하고. 자, 넘기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푼 다음에 이번 시간 마무리하자. 시작. 자, 이거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일단 A는요 2, 4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0이지. 자, 그리고 나서 X는 B의 부분집합이고 또 X는 A를 포함하고 있어.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의 의미는 이렇게 한 가지가 발생을 할 거고 또 이렇게 한 가지가 발생을 할 거야. 각각의 의미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 1번은 뭐냐면 X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따라서 X의 개수라는 거는 B의 무슨 집합의 개수? 그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란 얘기야. 납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요. X가 반드시 A를 포함하는 거잖아. 근데 A의 원소가 2, 4니까 X는요. 반드시 원소 2랑 4를 뭐 해야 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X는 원소 2, 4를 포함하는 B의 무슨 집합이 돼줘야 돼? 그렇죠.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그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 4, 6, 12가 있고 자, 2랑 4는 반드시 포함하고요. 나머지는 각자 두 가지, 한 가지, 3도 두 가지, 4는 한 가지죠.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6과 12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처리하면 2의 4제곱 해가지고 총 몇 개 나와요? 16개 나오는 거 맞죠? 그지? 자, 그래서 긴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했고 여기에서도 낯선 것들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 고생했고요. 마무리할게.